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찍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만주공 재건축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우만주공 재건축 사업 설명회 및 건축 방향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시장의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나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셔갖고 혹시 시장이 잘못되게 움직이면은 저로서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런 식이 재건축 추진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살 때 어떤 예상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만주공 재건축의 이렇게 기본 틀이요. 기본 현황은 지금 봤을 때 이제 전체 현재 조합원들의 수는 1484세대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23,546평이에요. 1, 2단지가 같이 재건축을 하는데 23,546평입니다. 용적률은 이제 미리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290%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부 체납도 보통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메탄주공이나 기타 지역을 봤을 때 10% 정도는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00평 정도는 기부 체납하고, 그러면 아파트를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21,200평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분양을 하기 전에 이제 분양 여건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분양 여건을 알아야지, 그리고 또 한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분양 여건을 파악을 해야지 일반 분양가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일반 분양가가 선정이 돼야지 조합원에 대한 분양가도 결정이 되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일종의 권리 금액으로 얘기하겠죠, 인전. 지금 법률적 규정에 의하면 우만주공 같은 경우는 한 290%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 주민제한 방식도 어떤 방식이든 400%까지 초역세권은 가능하지만은 아직 우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2030 계획에서 용적률 270%, 300%를 적용해야 돼요. 2종은 270%, 3종은 300%.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 중간쯤 최대 방안을 따질 때 290%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90%.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만주공 같은 경우는 안전지단 통과했어요. 그럼 안전지단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지단 통과 이후에 구역 지정을 위한 수원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한 1년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역이 끝나면 동의서 받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구역 지정이 끝난 다음에 추진위 결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일반 분양, 착공 및 완공, 청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납 방식은 이 방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중간에 문제도 생기고 위험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고 등등, 그래서 요 추진위와 설립을 조합 설립을 없애버리고 신탁사 지정으로 대체하면서 구역 지정 등등 이 절차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간이 단축되겠죠. 이금은 법령 개정 중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돼 있는데, 도정법에 돼 있는데 아직 조례나 이런 데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는 아직 그게 지금 공청회 회의 중이거나 아니면 여론 수렴 중입니다. 사업 시행과 관처, 시공사 선정, 정비업체 선정 등등 어떻든 이 방식은 두 방식을 해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인전 아까 29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기부채납은 10% 정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공원 부지에 가감차선, 일개차선 확보, 도로, 주변도로 개설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까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분양가 선정, 아무튼 이런 선정을 위해서는 현재 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수원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2006년도 7년도 할 때는 인계 로블 클래스, 그다음에 메탄 일반 하늘처럼 무난하게
일반 분양가 선정을 할 때 잘 됐는데, 그 이후 했던 뭐 건설 2편한 세상, 그다음에 뭐 새로, 그다음에 뭐 매교동 8달 재개발 등등이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으면서 그 인계로블크에서 분양가보다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유는 광교 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에. 광교 분양가보다 높이 할 수는 없잖아요. 광교 분양가보다 낮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억 밑으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한 겁니다. 일반 분양가를 4억 밑으로 책정을 하니까 이익이 안 남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은 암흑이었어요. 암흑. 이때 일반 분양가를 선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만중 같은 경우는 이때를 지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앞당기다 보면 3기 신도시 전에 일반 분양가를 선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과, 그 다음에 또 혹시나 겹치면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10억 5천 정도에 계획하고 있어요. 10억 5천 정도에. 5년 뒤에 일반 분양가 10억 5천 정도에 계획하고 있어요. 건선 6구역이 9억 5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통에 그 분양하는 단지가 9억에서 10억 사이. 뭐 지금 조금 있으면 또 영통 쪽 자인가 거기 분양하죠. 등등 고려를 했을 때 10억 5천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요, 한 지금 현재 650만원 정도, 되거든요. 650만원 정도. 그래서 지상 건축비 650만원 정도, 지하 건축비 등등 했을 때 6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65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저것 물가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은 한 700만원 정도 넘지 않을까, 740만원 정도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건축비는 현재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비용 계산할 때 건축비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정도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건축비 계산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분양 면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61,480평에 일반 분양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10만 평 정도가 아까 10만 평, 여기 10만 671평 정도가 연면적인데, 지하 주차장 따지고 못 따지면 한 6만 1,000평 정도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어디나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일반 분양 얼마다 이렇게 막 무대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 연면적이 지하 주차장 계산해서 기타 면적이죠. 공용 면적, 기타 면적, 그 다음에 전용 면적 다 합치면은 건축 연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분양 가능 면적은 공용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 합친 부분만 계산하죠. 84 기준으로는 분양 면적이 한 112 이렇게 나오잖아요. 84의 분양 면적은 112 평방미터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전부 계산하면은 일반 분양이 우만중 같은 경우는 2028세대 가능해요. 2028세대. 40평 50세대, 33평 1000세대, 30평 500세대, 224평 478세대. 조합원은 1450세대 정도 조합원이 분양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30세대 정도 청산이죠. 메탄주공도 그 정도 20, 30세대 청산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분양은 그 나머지 이제 607세대가 일반 분양이죠. 총 분양 수입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총 분양 수입은 이거 전부 다 곱하면 되죠. 40평 9.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평은 8억.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한 게 이제 한 5년 뒤쯤에는 전부 다 33평 아파트가 8억 조합원 분양가가 나올 거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30평은 7억, 24평 5.8억 정도 해갖고 분양 수입은 1조 800억 정도.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수입은 1조 800억 정도. 조합원 분양은 1조 8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은 5,145억 원. 일반 분양 수입은 5천 이렇게 계속 요거를 곱해보면요, 일반 분양 수입이 나와요. 뭐 33평 곱하기 아까 몇 세대 있죠? 200세대 곱하고 10.5억. 그 다음에 30평 9.5억. 24평 7.7억. 이걸 전부 다 곱해갖고 다 합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은 5,145억 원. 조합원 분양 수입은 1조 800억 정도. 합쳐서 총 분양 수입.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어떤 건물 져갖고 총 분양하면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갖는 것도 있고 남한테 파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갖는 거는 지금 우만중고 같은 경우는 1조 800억. 그 다음에 남한테 파는 거는 5,145억 원. 1조 5,800억 정도가 총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개발 비용은 얼마냐 이 말이야. 개발 비용은 두 개로 나눠져요. 건축에 대한 비용 되는 비용, 건축과 관련되는 기타 비용까지 합친 비용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 비용. 토지 비용은 토지 감정가죠. 권리금액이랍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이 총 수입하고 동일해야지 비례율이 100%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건축 비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 비용은 쭉 이렇게 계산돼 있어요. 740만 원 아까 모두에 계산했는데 그 정도 건축비 나올 거라고 계산했거든요. 한 10만 평 정도를 지려면 7,600억 정도가 나오죠. 이제 740억에 조금 넘게 되니까 아까 계산한 거는 물가상순위 계산해서 지금 662만 원, 영통역 1구역에 662만 원의 건축비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 보면 거기에 뭐 1.03 곱해갖고 몇 년 지나가면 5년 뒤에는 물가상순 적용해서 740만 원. 740만 원에 10만 2,671평 곱하면 7,600억 정도가 건축비가 나온다. 2,500 정도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영통 1구역 기타 기역서 보면은 뭐 보통 요 정도 비용이 계산될 거다. 뭐 여기 보면 쭉 계산하면 귀찮죠, 보기가. 뭐 여기 감리, 용역, 정비 사업 위한 뭐 분양 비용, 그 다음에 관리비, 취득세, 이주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주려면 건축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비도 줘야 되고, 예주, 용역, 등등의 비용 다 따져봤을 때 2,5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다. 최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은 건축비 등을 합치면은 7,600억,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2,500억인데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조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종전자산 가격, 즉 자기 토지 가격은 1조 5천 얼마 등등해서 1조 얼마를 팔면 5,800억 정도가. 근데 여기에는 그 상가 분양 비용, 기타 비용이 빠졌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종전자산 가격이. 수입이 1조 5,800억, 1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총 비용이 1조 100억 정도. 그 정도 계산하면은 한 5,800억 정도 계산해서, 요거를, 토지 평이 있지 않습니까? 23,000 몇 평 있잖아요. 그걸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대지 평당 가격이 2,489만 원, 2,5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대지 평당 가격이. 그럼 이제 여기 종전자산을, 그걸 토지 가격을 면적을 곱하면 나와요. 13평은 13.3평 곱해야 되고, 24평은 18.5평 곱하고, 28평은 20.3평 곱하면 각각의 종전자산 가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수입이 생기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수입이, 요 마이너스 빼기해서 남는 거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빼기해서 부족하면 비례율이 100%에서 떨어지는 거죠. 분담금은 이렇게 따지면
13평짜리는 뭐 얼마 분담금이 나올 거다. 15평짜리도 분담금이 얼마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뭐 24평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등등의 분담금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